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이모티콘을 서비스하기 위해 플랫폼에 이모티콘을 제안할 때 필요한 체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모티콘 제안 체크 포인트, 윤리, 비즈니스, 저작권, 지침사항을 살펴볼게요. 내가 만든 이모티콘을 플랫폼에 제안해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에 체크하고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선 크게 윤리, 비즈니스, 저작권 이렇게 세 가지 지침을 기준으로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 도덕성, 윤리 지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풍 양속에 반하는 콘텐츠, 흡연 연상 및 조장하는 콘텐츠, 반사회적인 내용, 비하나 차별, 심한 욕설 등 폭언 등 이런 유해한 요소들이 내 이모티콘에 나도 모르게 표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향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특별히 유해한 요소가 없다는 전제로 특정 국적 및 문화, 특정 종교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주제는 애초에 윤리 지침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주제는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비즈니스 광고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실 때는 브랜드 이모티콘으로 제안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광고 홍보하는 목적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 특정 지역이나 언론사, 정당, 이런 정치적인 요소를 포함한 콘텐츠가 활용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꼭 체크하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유발하는 요소는 없는지 저작권 지침 기준으로 또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저희가 사용한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제작되어서 사용한 건 아닌지 객관적으로 또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내 창작 저작물과 유사한 기존의 타 저작물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공표된 시점은 또 언제인지 적절한 시기에 또 빠른 판단으로 향후에 표절 의혹 및 저작권 침해 이슈가 없도록 또 예방을 해야 합니다. 간혹 작가들도 자기가 이제 순수 100% 창작물이라고 자부하기도 하지만 작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또 의도치 않게 평소에 봐왔던 이런 익숙한 이미지들이나 생각들이 반영돼서 창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우연이겠지만 충분히 내 창작물과 이미 유사하게 겹치는 창작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객관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판단하고 자신만의 컨셉과 색깔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창작물이 기획되고 개발되는 초반 시점에서부터 애초에 표절 의혹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애초에 차단하고 지침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유명한 일화로 미피 캐릭터와 우리나라의 한 기업의 부토라는 토끼 캐릭터가 있는데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에는 단순 유사성이 조금 있는 정도로만 보였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결론이 아니라 당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또 오가면서 표절 캐릭터라는 오인과 일시적인 브랜드 및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타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캐릭터를 만드실 때 여러 방면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체크하고 준비하시길 강조드리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미 다 공표된 후에 내 창작물에 대한 표절 시비나 저작권 침해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공표되는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비와 창작 시점에 최소한의 저작권 등록 등 기본적인 대비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표권 침해 부분인데요. 상표권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기호나 문자, 도형, 형상 등 상표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하는데요. 내가 만든 이모티콘 캐릭터의 이름이나 작가명이 이미 등록된 상표이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둔 상표명이 이미 출원 및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그런 상표권은 아닌지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상표권 검색을 통해서 사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명해지고 뒤늦게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이 안 돼서 결국 뭐 뒤늦게 상표권이나 뭐 이 상표에 대한 이름을 바꿔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미리 고려해서 사전에 체크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은 이모티콘 플랫폼과 제한 시 제한 규격 및 가이드 등을 살펴볼게요. 이모티콘 플랫폼은 국내 해외별로 다양한 플랫폼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내의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 네이버 OGQ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뭐 밴드 스티커샵 등이 있고요. 해외 쪽은 라인 프렌즈나 모히토 스티커팜 등 이런 대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먼저 국내 플랫폼에서 시작하셔서 수익률과 인지도를 좀 올려가시면서 한쪽에서는 해외 시장도 함께 제안을 준비해 가세요. 해외 시장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가시면 일단 시장 규모가 국내 시장 대비 훨씬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면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도 더 많은 수익과 또 해외에 대한 홍보 유통 라인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만 꼭 국한두지 마시고 해외 시장도 함께 도전해 보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모히토 스티커팜 같은 플랫폼은 국내 거와 다르게 이모티콘 낱개 한 개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고 그 한 개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다른 플랫폼에 대비해서 수월하게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카카오 플랫폼에서 1순위를 먼저 제안을 좀 시도를 해보시고 만에 하나 미승인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승인 문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OGQ나 밴드 등 다른 플랫폼에 그대로 제안을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꼭 한 곳에만 제안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플랫폼에 도전을 해보세요. 단 유의하실 점은 플랫폼 정책상 한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인 이모티콘 그대로 다른 플랫폼에 중복 제한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플랫폼도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플랫폼별 규정을 잘 체크해 보시고 제안하시길 바랍니다. 플랫폼을 선택하셨다면 플랫폼마다 준수해야 하는 규정 및 가이드를 사전에 꼼꼼히 좀 확인하시고요. 제안한 이모티콘 승인 과정에서 의외로 이모티콘 콘텐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플랫폼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규격 사이즈나 용량 등 기본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미승이 되는 사례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사이즈나 용량, 해상도 등 상세하게 좀 가이드 규정을 필수로 체크하시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플랫폼별로 각각 규정 및 가이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플랫폼에 제안하실 경우를 대비하셔서 사이즈, 규격 및 용량 등을 각각 규정이 맞는 베리에이션 작업을 미리 해두시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작업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이모티콘 기획부터 제작, 제안까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막상 이모티콘 제작자의 입장에서 또 준비를 하시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했던 거고 기본적인 사양이지만 의외로 초반에 놓치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더 저희 영상을 또 통해서 이모티콘을 준비해 가시는데 기본을 놓치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성공하는 이모티콘 작가가 되실 수 있고요. 승인의 벽이 높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만드시는 그날까지 저희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에 도움이 됐다 하시면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디자이너들 및 관련 사업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